오히려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는 사람을,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형성돼 있지 않은 그냥 신선함으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해가 거듭될수록 자꾸 저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배우 정우성 씨 결혼 없이 아빠가 됐다. 모델 문가비 씨의 최근에 낳은 아들의 친부인 것을 봤다. 이 사실 때문에 어제 오늘 온라인이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식 입장이 딱 몇 줄밖에 안 나오는데 정우성 측 얘기는 친자가 맞고 양육 방식을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거다. 이게 지금 핵심 공식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문가비 씨가 결혼 고백이 아니라 양육 고백부터 먼저 했거든요. 한동안 잠적해서 우리가 이 연예계에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모델 문가비 씨였는데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알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9시쯤이었어요. 이 아이의 친부가 정우성 씨다라는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어젯밤 굉장히 충격적인 밤을 보내셨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충격적인 이유는 정우성 씨는 사실상 문가비 씨와 그동안 뭐 열애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전혀 나지 않은, 아무런 접점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문가비 씨의 아이의 친부라는 사실이 보도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친자 검사까지 해서 확인을 했는데 친자가 맞다라고 정우성 씨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그렇다면은 아이를 낳았으니까 결혼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런 어떤 법률상 혼인 관계를 맺지는 않고 아이의 아버지, 친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이 얘기는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이냐면, 양육비를 보내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우성 씨가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상속인으로서 자신의 친자를 인정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지원, 그리고 아이에 대한 면접 교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양육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허 변호사 말씀 중에 뭐 태명도 직접 지었다고 했고 결혼하는 건 아니고 결혼 없이 이제 아빠가 된 정우성 씨인데, 뭐 이런 육아 관련해서 조리원, 병원, 출산 관련 말고도 나중에 이제 정우성 씨의 상속과 관련해서도 그 태어난 아들이 뭔가 주도권을 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상속의 1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우성 씨가 나중에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서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것들은 지금으로서는 상정을 할 수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의 사실관계만 놓고 보자면 유일한 직계 비속이 바로 문가비 씨와 정우성 씨의 사이에서 난 이 아들일 것이고요. 친자가 맞다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이상 아마 자발적인 인지신고도 진행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렇게 친부가 친자를 인지를 하게 되면 법률상으로도 친자관계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직계 비속으로서 상속인 지위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가 된다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이 아이가 유일한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 뭐 갑론을 박 제가 뭐 다 읽지는 않더라도, 아니 왜 결혼 안 하냐 도덕적 비탄을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 뭐 낙태를 종용한 것도 아니고 책임 다하겠다고 했는데 응원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갑론을 보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뭐 어찌 보면 공인의 사생활 부분도 있고 아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 뭐 여러 가지 갈리기 때문에. 근데 최진봉 교수님, 실제로 작년에 혼외자 출산이 처음으로 10,000명을 돌파한 사실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혼인 외 출산화가 지난해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총 1,900명인데요. 이게 지금 몇 년 사이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2018년 전까지만 해도요, 보통 한 0에서 2% 정도인데 지금 이 1,900명이라는 게 전체 출생아가 작년에 23만 명이거든요. 그럼 23만 명의 4.7%, 거의 5% 정도 됩니다. 20명 중에 1명은 혼인 외 출생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8년 2.2%에서 2021년에는 7,700명이 늘어나고 2023년에 9,800명, 그리고 이제 10,000명이 넘어선 거거든요. 올해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저출생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혼인 외 출생하는 출생아에 대한 제도적 장비들을 좀 많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갖고 사회의 변화의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이 현상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계속 결혼과 출산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놨다면 이제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우성 씨에 대한 뭐 비판과 뭐 응원, 갑론을 보면 분명히 있고,
사회적 의미까지 최진봉 교수가 잠깐 짚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호성 씨 관련 논란거리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누구를 위해 위증을 했냐? 득본자가 범인 아닌가요? 라고 다소 이번 1심 재판에 비판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볼까요? 한동훈 대표 가리켜서 하는 얘기인 듯한데 맞다 아니다 한마디면 되는데 왜 그 얘기를 못하냐라고 하셨고요. 또 보겠습니다. 500명이면 아까 김근희 보좌관도 언급했지만 한 개 대대 병력인데 북한 병사들 불쌍해서 어쩌나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함숨만 나옵니다. 좀 지금 뭐 그러게요. 국내외 좀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텐데 뭐 언론이지만 저희도 중심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